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취소됐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어제까지 금 14, 은 15, 동 16개를 기록해 중국의 종합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습니다.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의 의문을 증폭시킨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사기성 유학 논란을 빚은 1+3 유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공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하하하송.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주게. 속에 푸른 바다가 있네. 파도의 노래를 듣게 친구야, 마음이 부르는 그 노래. 안녕 안녕 안녕히 다시는 울지 않아. 라라라라라라라 내일은 새롭게 태어나리.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취소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공무원 노조원들에게 점거당한 토론회장은 욕설과 야유로 난장판이 됐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해온 공무원 연금 개혁에 상당 기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기초로 당 차원의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재 낸돈의 약 2.4배를 받아가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 구조를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론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는 공무원 노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몰려와
공적연금 계약 저지, 새누리당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토론회장 앞 복도까지 막자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투기위원장과 토론자들은 국회 방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뒷문으로 행사장에 들어갔다. 그러자 노조원들은 집단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토론자들에게 얼굴 좀 보자라고 욕설을 했다. 결국 토론회는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공무노조는 단결된 힘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훈 바른사회 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무원 연금은 이미 응급환자 수준이라며 공무원 노조가 해야 할 일은 토론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22일 공무원 연금 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이다. 공투본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지난 5월 출범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어제까지 금 14, 은 15, 동 16개를 기록해 중국의 종합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고 3위 일본은 금 13, 은 13, 동 16개로 한국을 바짝 쫓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정경미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한국 유도 역사를 다시 썼다. 한국 여자유도 대표팀의 맏언니 정경미는 22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여자 78kg급 결승에서 북한의 설경에게 지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초등학교 시절 육상 투포원과 태권도를 하다 유도복으로 갈아입은 정경미는 이번 우승으로 한국 여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경기 2회 연속 우승의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여자유도는 전날 금메달 2개를 딴 데 이어 이번 대회 세 번째 챔피언을 배출하며 효녀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사격장에서도 이틀 연속 금빛 총성이 울렸다. 한국은 사격 여자 25m 권총에서 김장미, 이정은, 곽정혜가 1748점을 합작해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중국을 1점 차로 제친 짜릿한 승리였다. 한국 사격은 전날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17세 김청용이 2관왕에 오른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수집했다. 북한 역도는 3일 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괴력을 과시했다. 북한의 이정환은 역도 여자 58kg급에서 합계 236kg을 들어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은 23일 남자 자유형 400m에 출전해 아시아 경기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박태환은 21일 자유형 200m에서도 3연패에 도전했지만 하기노 고스케 순양에게 뒤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기노 순양과 다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박태환이 명예회복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기노는 자유형 200m에 이어 22일 개인 혼영 200m와 개영 800m에서도 우승해 대회 첫 3관왕이 됐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의 의문을 증폭시킨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사기성 유학 논란을 빚은 1+3 유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 내정 발표가 나오기 직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 고위직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1+3 유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17개 국공사립대학을 수한 결과 서울교대 총장을 맡았던 송 전 수석 등 전현직 총장 5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뒤 2학년부터 해외 대학에 진학해 해외 학위를 받는 것으로 수년 전 국내 대학에서 유행했으나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데다 해외 진학 및 학위 취득 과정이 불투명해 유학원과 대학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등록금 장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교대도 2010년에서 11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179명의 학생으로부터 33억 원의 등록금을 받아 유학원이 23억여 원, 대학 측이 10억여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을 지난 6월 9일 소환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뒤인 6월 10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입건 전으로 경찰 전선망에 등록돼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내정 당시부터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 원의 불법 수당을 받아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혐의를 공개하지 않고 서둘러 잦은 사퇴를 시킨 것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학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규정 위반에 경미한 사안이어서 잦은 사퇴의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유학원이 대학 고위층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송 전 수석의 계좌를 추적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공감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양당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대화 재개도 촉구키로 했다. 양당 대표의 국회 정치보건의지 표명에 따라 지난 11일 이후 중단된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회동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은 22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실에서 배석제 없이 20분간 만났다. 문 위원장 취임에 따른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된 자리지만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막힌 전국에 대한 우려와 해법에 대화 초점이 맞춰졌다. 두 대표는 회동 이후 낸 발표문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일정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세월호 협상 과정에 거리를 두었던 김 대표는 원내 협상을 촉구하면서 야당의 대표 역할론에 일부 부응하고 문 위원장은 야당의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푸는 데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야 대표가 나서 일단 대화문이 열린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 채널도 조만간 재가동되면서 세월호 특별법 및 국회 일정 조정 협상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현재 정치권이 처한 상황과 국회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비판에 걱정을 하고 앞으로도 잘 대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 방향과 국회 정상화 시점 등이 오갔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할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새 집행부는 이날 전남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보안이나 양해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승덕이 부릅니다. 우리 사랑. 눈물이 흘러 나의 볼이 젖어가도 그대 향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는데 우린 정말 헤어지나요? 그대와 미워할 수 없기에 헤어지는 아픔이 더욱더 깊은데 우리 사랑 어이하 지울 수 없는 추억들을 남겨두고
언젠가는 서로가 헤어져야 하는데 우린 정말 잊혀질까요? 그대와 나는 미워할 수 없기에 헤어지는 아픔이 더욱더 깊은데 우리 사랑 다음은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유도의 맏언니 정경미 선수가 남북 대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정경미는 22일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유도 78kg급 결승전에서 북한의 설경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정경미는 2010 광저우 대회에 이어서 2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대 교체가 심한 한국 여자 유도에서 아시안게임 2연패는 대선배들도 일구지 못한 대기록이다. 정경미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3년 출전한 모든 국내 대회를 석권하며 두각을 나타낸 선수.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78kg급 동메달을 따내며 2000 시드니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여자부 메달을 선물하며 여자 유도 중량급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금메달은 부상을 딛고 캐낸 성과라 더욱 값졌다. 정경미는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아 국가대표 선발전도 통증을 안고 치렀을 정도.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며 통증을 참고 구슬땀을 흘렸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78kg급에서 한우물을 파며 에이스 자리를 지켜온 정경미에게는 부상도 운동선수로는 환갑이라는 30살의 나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정경미는 남북 대결로 펼쳐진 이날 결승전에서 설경을 자신있게 요리하며 지도 2개를 따내 우세승을 거뒀다. 설경은 광저우 대회 70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이후 체급을 올려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정경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유도 대표팀은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따내는 데 그쳐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최저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은 2002 부산대회에서 13개와 2006 도하대회에서 총 12개 메달을 따낸 바 있다. 한국 유도는 이날 곽동한이 남자 90kg급에서 조구함과 김성민이 남자 100kg급과 100kg 이상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78kg급 이상급에 김은경도 동메달 행진에 합류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신아람 선수가 22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펜싱 에페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신아람은 졌지만 울지 않았다. 결승전에서 이기든 지든 절대 울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이다. 눈물은 이제 그만 기쁘든 슬프든 집에 가서 울 거예요. 비운의 검객, 눈물의 검객이라는 꼬리표를 꼭 떼고 싶었다. 준결승에서 팀 동료 최인정을 꺾고 결승에 오른 그는 세계 랭킹 3위 순이제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5대6으로 졌다.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 이어 다시 한번 순이제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신아람은 런던 올림픽 준결승에서 종료 1초를 남기고 3차례 상대 공격을 막아냈으나 4번째 찌르기를 허용하며 패했다. 시계는 1초에 멈춰 흐르지 않았다. 그는 아픈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방법은 단 하나, 메이저 대회 우승이었다. 신아람은 올림픽은 물론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다. 열망은 컸지만 부상이 괴롭혔다.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느라 손가락, 발목, 허리에 무리가 왔다. 7월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승에선 최인정에게 무기력하게 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점점 올라왔다. 조심스럽게 훈련량도 늘렸다. 금메달도 충분히 가능할 듯했다.
키가 185cm인 순이제의 긴 다리와 긴 팔을 활용한 공격에 맞서 신아람은 신중했다. 상대적으로 단신이라 공격의 거리가 짧다 보니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면 점수를 내기 어려웠다. 게다가 다리 안쪽 근육이 아파왔다. 그는 준결승에서 주저앉다가 다친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접전이었다. 연장전 5대5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을 할 때 좀 더 침착했다면. 신아람은 역습을 당해 패하며 아쉬움을 더했다. 플레어의 남자 개인전의 허준은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마젠페이에게 13대 15로 지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빠른 발놀림과 현란한 손기술로 관중을 매료시킨 허준은 햄스트링이 올라와 2주 전쯤 주사를 맞았다. 그래도 좀 더 과감하게 공격했어 했는데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금빛 행진을 이어가던 한국 펜싱은 이날 중국에 금메달 2개를 모두 내주며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군무에 강한 북한답게 김은아를 비롯한 선수 8명은 일사불란한 연기를 펼쳤다. 단체 결승전 자유종목이 열린 20일 문학 박태환 수영장. 3천여 관중석은 거의 다 찼다. 북한이 가장 먼저 연기를 시작했다. 북한이 선택한 배경음악은 옹해야와 아리랑을 결합한 곡이었다. 익숙한 가락이 흘러나오자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연기하는 4분 동안 수영장 안의 선수들과 3천여 관중석은 한마음이었다. 선수들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북한은 자유 종목에서 83.7333점을 받았고 전날 규정 종목 점수를 더해 최종 167.1247점을 기록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 북한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등록된 2006 도하 대회부터 3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싱크로 대표팀은 홈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듀엣 부문에서는 구슬 김가영이 나서 6위를 기록했다. 2011 런던 올림픽에서 박현선, 현아 자매가 결승에 오르기도 했지만 선수층이 얇은 탓에 세계 무대 단체전엔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내 싱크로 선수는 60여 명이 불과하다. 반면 북한은 싱크로 강국이다. 군무에 강한 만큼 단체전은 북한의 전략 종목이다. 1998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일잔치에서 수중 발레를 보고 매료돼 적극적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고의 매스게임 실력을 갖춘 북한은 단기간에 싱크로를 세계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북한 싱크로는 2005년 몬트리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베일을 처음 벗었다. 꽃놀이라는 민요가 흘렀고 매스게임 같은 연기가 펼쳐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북한 싱크로를 매우 낯설어했다고 한다. 한국 대표팀 최수미 코치는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북한의 연기는 상당히 좋았다. 저고리를 본딴 수영복도 많이 세련된 느낌이었다. 배경음악으로 여전히 민요를 쓰지만 이질감이 줄었다고 말했다. 북한 선수들은 대부분 키가 1m 65cm를 넘는 데다 단단한 근육을 갖추고 있었다. 강한 근력을 바탕으로 리프트 등 다양한 동작을 완성도 있게 해냈다. 그들의 훈련법은 철저히 비밀이다. 최 코치는 북한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몸에 밴 특유의 동작과 표정이 있다. 싱크로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배우고 싶다. 그런데 훈련법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코치는 북한 선수 수백 명이 군무처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더라. 그 중에서도 잘하는 선수가 대표팀에 뽑힌 것이다. 선수층이 두텁고 체계가 잘 잡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인순이의 노래 듣겠습니다.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금융 완화의 힘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22일 한국은행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0.53% 올랐고 9월에도 오름세를 잇고 있다. 특히 8월 서울 강남 3구는 1.72%, 재건축 아파트는 2.6% 상승률을 보였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을 만큼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통계청이 산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아파트 값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값은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정작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데는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 물가가 동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하는 관계자는 경제 주체별로 볼 때 아파트 매매가 일상적인 것은 아닌 점 등의 이유로 물가지수 산출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체감 물가와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기의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확연해진다. 2000년대 초중반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03년 14%, 2004년 0.5%, 2005년 12.4%, 2006년 25.6%로 폭등세를 잇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저 2.2%, 최고 3.6%에 그쳤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최고로 폭등한 200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에 불과했다. 같은 이유로 아파트값 하락 역시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지 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전국 아파트값은 1.9%가량 하락했지만 그해 소비자 물가는 4.7% 뛰었다. 이에 따라 최경환 노믹스가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을 끌어올린다 해도 저물가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개월째 1%대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방대 학생들은 취업이 됐을 때 수도권보다는 자신의 고향이나 출신 대학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들이 희망하는 초임 연봉은 3,600만 원이었다. 전국경쟁연합회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일에서 4일 열린 2014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에 참석한 4개 지방대학의 취업준비생 1,11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희망 초임 연봉이 남학생은 3,811만 원, 여학생은 3,412만 원이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대학들이 원하는 초임 연봉 수준이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라는 기존 조사 결과보다 약간 높았다. 취업을 원하는 기업으로는 66.7%가 대기업을 꼽았다. 이어 공기업이 18.5%, 중견기업이 11.9%, 외국계 기업 9.3%, 금융기관 6.2%, 중소기업 2.2% 등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기업 선호도가 높았다. 희망 근무지는 의외로 지방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훨씬 많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방 근무 선호 비율이 높았다. 이유로는 수도권의 주거 생활비 부담이 압도적이었다. 이어서 지방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방에 있어서 가족이나 애인과 떨어지기 싫어서 등의 대답이 나왔다. 한편 지방대 학생들은 기업들의 스펙 초월 전형에 회의적이었다. 기존 방식과 다를 바 없다거나 스펙 채용 방식보다 불리해졌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지방대 취업준비생들은 하반기에 평균 26장의 입사 지원서를 쓸 예정이라며 남학생은 24.6장, 여학생은 28.5장이고 재학생은 25.5장, 졸업생은 30.9장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지 27년 만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낮아지고 수입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 수입차 등록 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수입차 등록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는 100만 6,323대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승용차는 모두 1,554만 213대로 100대 중 7대가량이 수입 승용차인 셈이다.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를 포함한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는 104만 1,751대다. 수입차는 1987년 1월 국내 시장에 처음 수입됐다. 당시 정부는 배기량 2.0리터 이상 대형차와 1.0리터 이하 소형차를 우선적으로 개방한 뒤 이듬해 4월 배기량 규제를 풀어 수입차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개방 초기 수입차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가격이 높은 데다 외제 사치품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넘지 못해 판매가 저조했다. 그러나 1996년 정부의 관세 및 취득세 인하 조치로 사상 처음 연간 판매 대수가 10,000대를 넘어섰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때는 연간 판매량이 2,000대까지 떨어졌다. 2008년 3월까지도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는 승용차를 포함해 30만 3,418대에 그쳤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디젤 승용차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지속적으로 들여오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2010년 3월 44만 4,929대, 2012년 말 74만 9,559대, 2013년 말 90만 4,314대를 기록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늘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아직은 하늘이 대체로 맑은데요. 차츰 북상하는 태풍 풍엉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낮에 전남 해안 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그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 늦은 밤이 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쯤 소멸할 전망이지만 태풍이 남긴 강한 비구름이 내일 새벽 서해남부 먼바다까지 올라온 뒤 남해상을 따라 이동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남해안과 동해안, 강원 산간,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는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져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고요. 그밖에 전국에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에는 그보다는 조금 적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방에는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열차는 좌석과 시기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행선 열차 중 장항선과 호남선 태백선은 평일답게 오늘 준비된 모든 열차의 100석에서 2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고요. 이 중에 호남선은 밤 11시 때 마지막 열차까지 KTX 열차와 새마을 열차, 뭉아우 열차로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과 장항선도 출발 가까이 한 오전 10시나 11시 때 배차된 열차 각각 한 편씩을 제외하고는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또 경부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도 전반적으로는 예매율이 낮은데요. 다만 이 중에 경부선은 하루 열차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답게 일부 KTX 열차에 그리고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운행하는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운행을 가까이 한 오전 11시 열차에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좌석 구하시기 편안합니다. 이 시간인데 상행선 열차는 대부분의 열차에 자리가 100석 이상씩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에 오후 2시에서 4시 때 배차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는 출발 시간을 가까이에서도 좌석 구하시기 편안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 간을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이 구간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운행하는 직통열차와 중간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로 준비가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여보였습니다. 들국화입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대 두고 가야 하는 니네 맘 안타까워 그러나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OCI 이수영 회장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한 거액 자산가 20여 명이 5천만 달러 규모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하지 않은 증여성 자금일 수 있다고 보고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탈세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국환 은행에서 건네받아 검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명단에는 신 회장과 이 회장 이외에도 대하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 사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여 등의 거액의 외환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며 재벌 총수들의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받는 등 소명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금 조성 경위와 신고 절차 이행 등 외국환 거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 중이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 거래를 말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2만 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는 반입 목적 등 영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송금할 때는 5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속세 등을 탈세하기 위한 목적의 해외 자금 세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반입 자금이 투자 수익금, 임금,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 투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회장의 경우 900만 달러가량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롯데그룹은 이날 이번에 들어온 외환은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송금받은 것이며 실제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이 회장은 이번에도 소명을 하게 됐다. 이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에 따라 받은 임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준 대가로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한 카지노업자의 경우 반입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했다는 얘기도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반입액이 크고 중요한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조치 등을 기획하고 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모바일 성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소액결제로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오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만 명의 명의를 도용해 PC용 사이트에 가입해 매달 16,500원씩 소액결제로 빼내 12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음란성 스팸 문자 8천만 건을 보내 모바일 성인 사이트에 들어온 28만 명에게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 인증을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PC용 사이트에 19만 명을 무단으로 회원으로 등록한 뒤 피해자들이 소액결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최초 결제 때부터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바일 성인 사이트 하단에 잘 보이지 않게 개인정보 수집이나 소액결제에 관한 이용약관을 달아 법망을 피하려 했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항의를 해온 피해자들의 대금을 반환해주는 식으로 대응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바일과 PC를 결합시킨 진화된 소액결제 사기라며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거나 스팸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모바일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민주화 운동가이자 진보 신학자로 군사정권 시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찬국 연세대 교수의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억대의 배상금을 받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고인의 가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5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교수와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김 교수를 수감하고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 국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973년 연세대 신학대 학장으로 취임한 김 교수는 같은 해 12월 유신 헌법 개헌 청원 서명운동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학생들을 수차례 만나 유신 헌법은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다거나 젊은 목사나 전도사 중에는 독재 항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학생 데모에 호응해 줄 것이다 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교수는 1974년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기 전까지 286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에도 정부의 압력으로 복직하지 못하다가 1984년에야 연세대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었다. 김 교수는 2009년 숨졌지만 가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201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김 교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소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를 소환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 지사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정이 맞춰지면 곧바로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소환 시기는 이 지사가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방문이 잡혀 있어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육사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의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호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소리새의 가을 나그네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낙엽이 지는 날은 꽃잎이 지는 날은 그리워지네요. 님과 사랑의 밤 낙엽이 흩어지나 꽃잎이 흩어지나 사랑이 흩어지나 이 길을 가야 하나 사랑이 흐르던 길 바람이 불어오면 가을에 지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난 그나의 별내리면 난 이 밤이 깊어가면 난 가을이 다해가면 추억에 웁니다.
난 은하의 별내리면 난 이 밤이 깊어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지난 18일 호주 경찰은 시드니, 브리즈번 등 대도시에서 무차별 살상 모의 혐의로 자국인 15명을 체포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풀려났지만 2명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테러를 이라크, 시리아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과경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의 호주 지역 간부 조직원이 지시한 것으로 당국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IS,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들의 서구 테러가 현실감을 더해가고 있다. 호주, 벨기에 등에서는 IS 연계 조직의 테러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직접 타깃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에서는 IS뿐만 아니라 9.11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 관련 조직의 테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경보가 나왔다. 캐나다에서도 최근 자생 알카에다 조직의 정체가 밝혀졌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대도시에서 시민을 무차별로 납치해 참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그 자료를 IS 미디어 센터로 보내 인터넷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IS는 납치한 미국인 기자 2명과 영국인 구호단체원 1명의 참수 동영상을 이미 공개했다. 호주는 IS와 전쟁을 선언한 미국의 국제연합전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다. 호주 테러 계획은 IS에 가담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호주 이민자가 붙잡힌 호주 조직원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체포 이틀 전 이 내용을 전화 도청으로 파악한 호주 경찰은 900명의 경찰을 동원해 시드니, 브리즈번 인근의 여러 장소를 가택 수색해 이들을 체포하고 무기도 압수했다. 구속된 2명은 테러 공모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약 60명 정도가 IS와 알카에다 계열 시리아 반군인 알-누스라 전선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전투 중 숨진 사람도 15명이다. 이외에도 100명 가까운 호주인이 국내에서 자금 송금이나 조직원 모집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였습니다. 테드포 미국 연방하원 초당파 의원 모임 희생자 권리 코커스 공동의장이 일본을 향해 위안부 악행 자백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는 18일 하원 전체 회의에서 올해 초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의 배경을 검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연막 뒤에서 일어났던 악행을 감춘다고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일본은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노예 강요 같은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라고 말했다. 연방검사 출신인 포 의원은 당시 고통받았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일본은 한결같이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심지어 어떤 관료는 위안부 역할이 필요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비극의 역사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으려고 한다. 20만 명에 달했던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위안은 없었다면서 많은 희생자가 사망했지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는 문서로 잘 정리돼 있고 남아있는 분들은 사과를 받고 정의를 누릴 가치가 있다고 했다. 포 의원은 일본이 자백하고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만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포 의원은 그동안 무인기인 드론을 통한 정보 수집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사전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소수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내 명품 소비가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신문은 베인&컴퍼니의 2014년 세계 명품 시장 감독 보고서 봄을 인용, 올해 중국 내 명품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2에서 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내 명품 소비 증가율은 2008년에서 2011년 30%대의 고성장 행진을 이어갔으나 2012년 7%, 2013년 2% 성장에 그치는 등 계속 둔화하고 있다.
신문은 올해 춘제 연휴 7일 동안 중국 내 명품 소비 규모는 총 3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7.8%, 2012년보다 80% 감소해 지난 10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소비한 명품 총액은 6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8%가 줄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명품 소비의 4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신문은 중국 내 명품 소비 증가가 둔화된 것은 2012년 말 시진핑 국가주석의 총석에 취임 이후 시작된 반부패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부패 캠페인으로 그동안 뇌물로 사용되던 명품 시계, 여성 가방, 남성 잡화 등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중국 내 명품 남성 손목시계 매출이 2013년 전년 동기 대비 95.9%, 명품 남성 잡화류는 60% 감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선 메이븐이 발사 10개월 만에 화성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인도의 첫 화성궤도 우주선 망갈리안도 화성궤도 진입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화성 탐사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끝이 없다. 현재 화성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선 마스 오디세이와 마스 르네상스 오비터, 유럽 우주기구의 마스 익스프레스가 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 중이다. 여기에 나사의 화성 탐사선 메이븐이 더해졌고 인도의 첫 번째 화성궤도 우주선 망갈리안도 곧 화성에 도착한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메이븐은 현지 시각 22일 오후 10시 30분 화성궤도에 무사히 안착했다. 지난해 11월 지구를 출발해 71억 10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갔다. 메이븐은 앞으로 6주 동안 고도 조정과 관측 장비 점검을 거친 뒤 1년여간 화성 지상 125에서 6000km 사이에서 위아래로 이동하며 다양한 층의 화성 대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화성 대기에 대한 조사는 메이븐이 처음이다. 과학자들은 이번 탐사로 탄생 초기에 따뜻하고 습했던 화성이 왜 지금처럼 차고 건조한 것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사는 이번 조사 자료를 2030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화성 유인 탐사 준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망갈리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엔진을 재점화하며 화성 궤도 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속도를 서서히 낮춘 망갈리아는 24일 오전 궤도 진입을 시도한다. 망갈리안이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인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화성 궤도에 우주선을 보낸 나라가 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네 번째다. 망갈리아는 약 300일 동안 대기를 분석하고 생명체 존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메탄가스를 추적하고 열상 관측 장비로 화성 표면을 관측하는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갑경의 바보 같은 미소. 그대의 눈빛은 언제나 나에게 세상의 모두를 얘기해 주지만 나의 어둡고 슬픈 뒷모습을 감싸주지 못해요. 나의 미소는 언제나 그대에게 사랑의 모두를 얘기해 주지만 그대의 너무 화려한 미래를 밝혀줄 순 없어요.
다음은 사설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조차 못하게 막는 전공로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초장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방해로 무산됐다. 노조원 200여 명이 회의장 앞 좌석을 차지하고 연금 계약 중단, 새누리당 해체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김무성 대표를 규탄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일반 국민의 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여느 사사로운 이익 집단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이날 토론회에 붙일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개혁안은 2016년부터 10년에 걸쳐 현행보다 43% 더 내고 34% 덜 받게 설계가 돼 있다. 지급 연령도 61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기존 퇴직자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 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떼기로 해 사실상 지급분을 깎았다. 201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일반 회사원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안이 현실화한다면 공무원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전공로가 이날 토론회 무산 후 전현직 및 미래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공무원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이유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고 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공무원 근속 연수와 기대 수명 증가로 부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더 이상 공무원의 연금 특혜를 위해 그들의 안락한 노후 보장을 위해 하루하루가 팍팍한 국민에게 적자를 메워달라고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정착을 위해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로는 다음 달 1일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한다. 불만이나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주장이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정치권에 건의하는 것이 공무원의 바른 자세다. 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조정해 가는 것이 공복의 자세다. 새누리당도 공무원 노조에 대화의 문을 열고 이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되 국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행위에는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당하고 흔들림 없이 연금 개혁안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재벌 회장 등의 의심스런 거액 외화 반입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 총수를 비롯해 20여 명의 자산가가 모두 5천만 달러가량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금융감독원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이들은 관련 기관에 해외 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금을 반출했다가 이번에 반입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검사 대상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와 카지노 업자 등이 들어있다고 한다. 재벌그룹 총수들이 포함된 데다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으로 최고 9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떳떳한 돈이라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외환거래법을 보면 이런 목적으로 자본거래를 하려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어겼다. 게다가 들여온 돈은 수출입처럼 물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닌 이전적 거래에 따른 증여성 자금이다. 그만큼 이들의 자금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지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니 반입자금이 비자금이나 탈루소득 등과 연관된 구린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아직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진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검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외환거래의 구멍을 이용해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외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사전 신고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 등이 뼈대다.
이참에 이런 규제 완화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한겨레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정인의 노래입니다. 가을 남자. 거리마다 차가운 가을바람 불어올 때면 버려진 쓰레기들 춤을 출 때면 아무리 때를 써보고 물어봐도 너는 너만의 그곳으로 도망가. 가을이 오는 냄새 코앞에 오면 너 슬퍼지나봐. 서늘한 마음만큼 날 밀어내네. 난 슬퍼지지 않아. 가을 남자 그대여 날 외롭게 좀 하지 마요. 가뭄 같은 그대여 날 시들게 좀 하지 마요. 너를 사랑해 난 어떡하라고. 자꾸 도망가 삐뚤어질 테다. 너를 사랑해 난 어떡하라고. 방긋 웃어줄 너의 봄만 기다리네. 골목마다 귀토르를 울어댈 때면 너에겐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만. 두 손은 짤랑이는 주머니로 너는 너만의 그곳으로 도망가. 네가 돌처럼 딱딱하지 않아서 난 너무 좋았지만 사계절 중 딱 한 계절 가을 오면 넌 폭발. 물처럼 물러주고 내 손에서 흘러내려. 내가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쁘게 보이자 애썼어. 여자로서 매력지수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건지 물었지만 그건 아니래. 지금은 단지 혼자가 좋대. 그래 나도 때론 혼자가 편하니까 이해해줄게. 너 없이도 혼자 할 일은 많아. 웹서핑 아이쇼핑 그리고 빌린 드라마 보기. 날 좋은 날 홀로 산에 오르기. 그리고 술에 취해 찾아간 클럽. 난 모든 걸 다 잊고 즐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은 또다시 널 불러. 가을 남자 그대여 날 외롭게 좀 하지 마요. 가뭄 같은 그대여 날 시들게 좀 하지 마요. 너를 사랑해 난 어떡하라고. 자꾸 도망가 삐뚤어질 테다. 너를 사랑해 나는 어떡하라고. 방긋 웃어줄 너의 봄만 기다리네. 기다리네. 가뭄 같은 그대여 나의 사랑에 단비를 내려줘. 가을 남자 가을 남자 가을 남자 그는 나의 남자.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수영 남자 자유형 200m에서 동메달에 머문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400m에서 하기노 고스케 그리고 순양과 다시 실력을 겨룹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들은 23일 오전 인천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열리는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만난다. 박태환은 예선 3조 5레인을 배정받았다. 순양은 바로 옆인 3조 4레인에서 경기한다. 하기노는 2조 4레인에서 물살을 가른다. 결승은 오후 8시 16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자유형 200m에서는 하기노가 1분 45초 23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순양이 1분 45초 28로 2위, 박태환은 1분 45초 85로 3위였다.
불과 0.6초 사이에 1위에서 3위가 갈렸을 만큼 실력 차이가 거의 없었다. 400m도 접전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효자 종목 양궁도 시작한다. 남녀 리커브와 컴파운드 예선 라운드가 계양 아시아드 양궁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메달이 나오지는 않지만 태극 궁사들의 컨디션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펜싱에서는 남자 에페와 여자 사브르 단체전이 이어진다. 둘 다 금메달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이 종목 개인전에서 남자 에페는 정진선과 박경두, 여자 사브르는 이라진과 김지연이 금, 은메달을 나눠 가졌다.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은 오후 7시 30분 송림체육관에서 복병 태국과 예선전을 치른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 남자 축구 대표팀이 16강에서 홍콩과 맞붙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대회 약체로 평가됐던 홍콩은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변을 연출했다.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지목됐던 우즈베키스탄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것. 자신감을 얻은 홍콩은 아프가니스탄과의 2차전에서 2대1로 이기며 승점 3을 얻었다. 홍콩은 20일 화성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글라데시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2대1로 이겼다. 이날 아프가니스탄을 5대0으로 꺾은 우즈베키스탄과 승점 7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차에 밀려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약체였다. 하지만 홍콩 축구대표팀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 출신 김판곤 감독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2009년부터 홍콩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그해 동아시아 대회에서 홍콩을 우승까지 이끌었다. 홍콩 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김 감독은 협회 기술위원장은 물론이고 연령별 총감독까지 맡고 있다. 5년간 홍콩 축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축구를 잘 아는 김 감독은 수비 전술로 25일 오후 8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한국과 8강 티켓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홍콩은 수비대 선수 전원이 중앙선 아래로 내려와 밀집 수비를 펼쳤다. 공격에서는 가나 출신 기화 선수인 크리스천 아난과 라모케이의 발끝을 기대하고 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6강전에서 제대로 된 전력을 가동하기 힘든 상황이다. 윤일록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더 이상 뛰기 힘들게 됐다. 또 공격의 핵 김신욱도 부상 회복을 위해 16강전에서는 벤치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양희은의 노래 듣겠습니다. 한계령.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사는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22일 오타와의 캐나다 의회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1993년 양국 관계 중심에 특별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켰다. 한국은 현재 중국, 러시아 등 18개 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는 19번째 국가가 됐다. 실질적 합의 가운데에는 양국 간 항공편의 운항 횟수와 노선 등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항공 자유화 협정이 주목된다. 양국 항공사들의 항공기 취향 지점 등은 물론 세부 사항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항공업계의 FTA에 비견된다. 2009년 6월 양국이 가서명을 해 현재 잠정 발효 중이지만 이번 서명을 통해 정식으로 발효 절차를 밟게 됐다. 이러면 항공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 두 정상은 에너지 기술과 북극 연구 협력 분야에서도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자부품연구원과 캐나다 퀘벡주 소유 세계 최대 수력발전 기업인 하이드로 퀘벡은 충전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2차 전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우리의 2차 전지 국산화율은 51%에 그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차 전지 세계 시장은 지난해 521억 달러에서 2020년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표적인 배전 회사인 파워스트림과 소규모 독립형 전략망인 마이크로그리드와 관련한 MOU를 맺었다. 양국은 북극 연구 개발도 협력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북극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향후 우리의 북극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산림청과 캐나다 천연자원부도 산림협력 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할 것과 북핵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고 하퍼 총리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각 시도교육청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의 일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와 전교조 전임자 징계, 교육공무원 임용련 개정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양상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전교조 간 갈등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져 애꿎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전교조는 22일 정부의 최근 교육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대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교육감 권한인 자서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등중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공무원 임용요건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련 개정안,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 등을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성교육감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존중과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형사고발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일시정지 결정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고용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세계일보기사였습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라 확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 사업에 올해보다 12.5배나 많은 1,521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1,521억 원 예산의 3분의 1은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3분의 1은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지원에 투입된다. 우선 청소년 교육에 495억 원이 늘어난 519억 원을 지원, 현재 1236개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 고등학교로 확대한다. 청소년 쉼터, 지역 아동센터 등도 새로 포함하며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에게는 금연 완화, 금연 동화 등을 통해 금연 조기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254개 보건소 금연 클리닉 지원금은 8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늘려 금연 상담사가 직장과 아파트 등에서 상담 치료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전화 상담, 금연 패치 제공, 금연 후 건강 측정, 운동 및 영양 상담 관리,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저소득층 금연 치료에는 새로 128억 원이 투입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은 금연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금연 전문가들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금연 교육보다 청소년의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을 제지하는 규제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는 금연 사업 예산을 늘리고 대상을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프로그램은 급조됐다고 말했다. 가령 120억 원을 들여 새로 추진하는 장기 흡연자 단기 금연 캠프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장기 흡연자에게는 템플스테이 같은 정신교육보다 니코틴 보조제 처방 같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기헌 분당 서울대병원 금연클리닉 교수도 청소년 금연교육 등은 효과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거점 사업을 진행해 효과를 검증한 뒤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연 만화, 금연 동화 역시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완규의 가질 수 없는 너 전해드리면서 9월 23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넌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네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왜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